안녕하세요. 에코프로 주주님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최근 주가 흐름 때문에 주말에도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회사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주주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핵심 내용과 우리가 꼭 챙겨봐야 할 이 포인트 제가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주말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유상증자 조달 금액입니다. 원래는 1조 2천억 원을 모으려고 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직접 발표로 실제 들어오는 돈은 9천억 원 정도로 한 3천억 원 줄어들 것 같다 공식화했습니다. 최종 발행 가액은 오는 10월 12일에 결정될 예정이고요. 신주는 총 990만 주로 기존 주식의 10.1%나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건 피하기 어렵습니다. 에코프로 BM 이야기예요. 그럼 들어오는 돈이 줄었는데 회사는 이 돈을 어디에 쓸까요? 에코프로 BM의 선택은 그냥 확실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BNSI에 7,650억 원을 우선적으로 밀어넣기로 했어요. 조달하는 9천억 원 중 무려 85% 여기에 올인하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양극재 만들 때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원재료가 바로 니켈입니다. 이걸 싸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앞으로 양극재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 수주도 더 많이 따낼 수 있거든요. 이 재련소는 내년 2분기부터 가동되는데 2028년에 100% 완전 가동되면 연 매출 2,300억 원의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내줄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원래 계획했던 헝가리 공장 투자금이나 해외 운영 자금 어떻게 하냐고요? 에코프로 BM 측은 유상증자로 재무 구조가 개선되면 은행 대출이나 사채 발행 같은 다른 방식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회사 입장에서 이자 부담이 약간 늘어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번 소식은 단기적으로 주가 희석과 자금 조달 축소라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핵심 원재료인 니켈을 내재화해서 체질 개선하려는 명확한 전략은 그대로예요. 지금 당장 섣부르게 담기보다 일단 10월 10일 최종 발행가가 확정되면 바닥을 다지는 모습 보고 천천히 대응하는 게 당연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에코프로빔 IR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IR 자료 간단하게 다운받아 보실 수 있는데 카인드요. 지금 회사는 이번 IR에서 2030년 목표로 매출 1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1조 200억 이걸 제시했습니다. 1조 넘게. 영업이익률은 8.9% 목표인데 지금 연평균 35.7%씩 성장하겠다 이 계산이잖아요. 근데 주주님들 자료 뒷장 보시면 매출 세부 항목 좀 흥미로운 그림이 좀 나옵니다. 2030년 전체 매출 11조 5천억 원 중에 양극재 매출이 9조 원, 니켈, MHP 매출이 2조 5천억이에요.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면 양극재에서 4,900억 원, 니켈, MHP에서 5,300억 원을 벌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로 계산해 보면 양극재 사업의 이제 영업이익률은 약 5.4% 수준이고요. 니켈 MHP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21.2%에 달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2030년 에코프로비엠 전체 매출의 22%밖에 안 되는 이 인도네시아 니켈 MHP 사업이 회사 전체 영업이익이 무려 52%를 책임지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결국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만 팔아서는 마진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고마진 MHP를 직접 뽑아내 전체 회사의 체질을 고수익 구조로 바꾸겠다. 이 전략인 겁니다.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 이번 IR을 보고 경영진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될 질문은 뭘까요?
2030년 MHP 영업이 5,300억 원 산출 근거는 뭐냐? 니켈 가격이 얼마로 유지된다는 가정인지, 그리고 BNSI의 구체적인 원가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확답을 드려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투자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 BNSI 투자가 지금 5억 1천만 달러 자금 외 추가로 캐펙스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지, 해외 재련소 투자는 공사 지연이나 비용 초과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거든요. 만약 추가 자금이 필요해서 또 증자하게 되면 주주가치 훼손이 커지기 때문에 가동 시점인 2027년 2분기 준공 가능성을 일단 면밀히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 헝가리 공장의 현재 가동률과 손익분기점은 언제 없냐? 아니 6월 양산 시작했지만 초기 감가상각과 램프업 비용 부담 넘어서는 이 구체적인 가동률 숫자 이걸 받아내야 돼요. 근데 반기 보고서 보면 없잖아요. 단순히 보면 이번 유증은 10.1%의 지분이석 유발하는 단기 악재는 맞아요. 근데 사업 구조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휘둘리던 이 양극재 회사에서 원재료, MHP 양극재 유럽 거점까지 있는 수직 계열화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승부수입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방금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저는 우리 주주님이라면 회사에 확인한 이유로 긴 호흡으로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귀찮다? 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제가 대신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차트 보기 전 최근에 공시 하나만 가볍게 짚고 갈게요. 최근 이동채 회장 주식 담보대출 계약 현황 공시한 거 보셨죠? 공시된 내용 보면 이동채 회장과 특별 관계자들이 들고 있는 총 주식수는 3,466만 주, 지분율 25.53%로 꽉 잡고 있습니다. 이건 변동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주식담보대출로 잡혀있던 물량이거든요. 직전 보고서에서는 803만 주 정도였는데 이번에 799만 주로 약 3만 9천 주가 줄어들었습니다. 중간에 NH투자증권에서 새로 계약을 맺은 것도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존 계약 조건들을 변경하면서 담보로 잡힌 주식 총량 자체가 그냥 순감소한 거예요. 근데 이게 호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주식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두면 만에 하나 주가가 폭락했을 때 강제 청산, 이 반대매매 폭탄 터질까봐 엄청 긴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담보 주식수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잠재적인 리스크 매물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님들 입장에선 악재보다는 호재에 가까울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차트 볼게요. 차트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최근 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형제들이 어디까지 밀리느냐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잘 버텼지만 여기 에코프로 맛이 좀 나쁜 이유가 그동안 21선에 막혀서 계속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8월 초 21선을 빵 뚫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단기 이평선, 추세선이 생명선 골든크로스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밥그릇 엎어놓은 모양으로 내려가며 일단 21선을 뚫고 금요일 내려왔다는 게 맛이 나빠요. 굉장히 나쁩니다. 100가지 뉴스보다 이걸 보는 게 시장에 더 진심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주봉 볼게요, 한번. 자, 2023년은 대장이었습니다. 와, 배당하고 액분해도 지금 액분한 가격으로 30만 원, 그 당시 150만 원이었겠죠, 그러면. 30만 원 고점 찍고 정말 긴 조정을 거쳤어요. 지금 여름에 워터 슬라이딩처럼 이렇게 쭉 슬라이딩을 탔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한 5, 6월경이었을 거예요. 이때 바닥을 찍은 이유는 다들 아시죠? 리튬, 탄산 리튬 가격이 여기를 기점으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가 훨씬 탄력이 좋습니다. 왜? 2023년 저점을 내려가지 않았어. 이 부근까지는. 그래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대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2025년이죠. 바닥을 이렇게 차분하게 다지면서 주가 위치 잘 보시면 현재가 지금 81,700원 형성돼 있잖아요. 금요일 7% 하락됐습니다. 81,700원. 근데 월요일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아시죠? 지금 야간 선물 코스피는 내려갔지만 코스닥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넥장에서도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지금 가장 걸림돌은 이 매물대예요. 지금 주가 바로 머리 위 89,000원에서 111,1,000원 이 매물대 보이실 겁니다. 여기 그 거대한 물량이 물려 있다 보니까 이 매물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투자자님들의 눈물과 후회예요. 벽으로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려면 뭐다? 본전 심리 때문에 매물이 쏟아지는 구조다 이거죠. 그리고 맥대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영선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 단기적인 상승 탄력은 살짝 꺾였지만, 왜냐면 여기 보면 RSI가 아래로 살짝 꺾였죠. 그래도 저는 이 매물대만 소화하면 구름대 위로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주 선과 이격이 살짝 있잖아요. 10만원 초반까지는 다시 충분히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증 이슈 자회사 에코프로 BM 보면 과거 58만원대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주봉인데 윗골이 달린 거 보이시죠? 58만원까지 갔다가 40만원 아래로 떨어지는데 불과 며칠 안 걸렸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긴 하락 파동을 겪었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 추세 자체가 꾸준히 하락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지난해 5월이네요. 5월 말 81,000원. 그러니까 아까 에코프로 보셨죠? 에코프로는 2024년 저점을 뚫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위에 견고하게 버티고 올라갔는데 에코프로 BM은 5월 2023년 저점 같은 출발선을 뚫고 신저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8만 원 초반대를 딛고 이렇게 추세 자체가 올라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뚫고 한 방에 내려와 버렸습니다. 6월달에. 6월달 우리에게 너무 가파른 하락의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라운드로 고개를 좀 돌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금요일날 비슷하게 7% 정도 하락했습니다. 105,600원. 라운드 피겨잖아요. 10만원. 훼손하지 않고 차분히 지지대를 형성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10만원 선만 잘 지켜준다면 추가 낙폭 가능성은 일단은 낮아요. 그래서 10월 유증 악재 소멸되고 나중에 재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그때는 천천히 우상향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단 매물대 여기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지금 구름대 위에 상단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워요. 15만원 위로요. 이건 한 방에 뚫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만원 부근까지는 저는 탄력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15만원 위 매물대는 꽤 긴 시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일단 10월 유증 악재가 소멸되고 나면 재무 불확실성 해소 이 모멘텀을 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일단 동반돼서 매물이 계속 소화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터지지 않고 잔잔한 흐름이라면 박스권 행보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무리해서 물타거나 추격은 하지 마세요. 일단 견고하게 지켜지는지 전 좀 긴 호흡으로 보실 분들은 좀 천천히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10월 이후 거래량이 실리면서 반등 신호를 기다리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에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에코프로 지금 똑같습니다. 바로 담기보다 일단 21선 위로 다시 올라가서 안착하는 거 확인한 이후로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눌리면 이 매물벽이 아직은 받쳐주고 있지만 가장 두터운 매물벽이죠. 83,000원 지금 살짝 뚫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요일날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드라마틱한 반등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천천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일단 시장이 좀 무너진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7% 빠진 이유를 좀 살펴보고 중요한 얘기로 넘어갈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재무부가
시장이 너무 흔들리니까 긴급 카드를 꺼내 들면서 시장에 개입이 됐었어요. 근데 효과가 그냥 하루 만에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좀 버티다가 금요일 날 무너진 거예요. 금리가 다시 튀어오르면서 시장에서는 타이타닉호 가판 의자나 다시 배치하고 있다. 뼈 때리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냥 지난주죠. 이번 주죠. 아직 일요일, 월요일 안 됐으니까 화요일이었어요.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무려 5.34%까지 치솟았습니다. 미장 기준이에요. 그럼 이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대출 금리도 오르고 주식시장은 매맞기 딱 좋습니다. 그러자 수요일 아침 재무부 제니 베센트 장관이 즉각 대응에 나섰어요. 우리가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바이백 규모를 최소 2배로 늘리겠다. 기존에 한 번에 20억 달러 사주던 걸 40억 달러로 늘린 겁니다. 발표 직후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시장은 와 정부가 구하러 왔다 하면서 안도 랠리가 나왔는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목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금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솟구쳤어요. 이건 미장 기준이에요. 그래서 10년물 4.7% 돌파했고 30년물은 5.28%까지 올라가며 수요일 개입 전 수준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우리가 버텼던 게 이 금요일 무너진 거예요. 하루 만에 정부 개입 효과가 증발해 버린 거죠. 근데 정부는 왜 돈을 쓰겠다는데 시장은 안 믿어주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재무부가 한 건 그냥 독감 환자한테 강심제 하나를 투여한 정도의 임시 방편이지 병의 근본 원인을 못 고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이번 주에 미국 국가부채가 마침내 40조 달러 돌파했습니다. 2008년 이후 4배나 늘어난 수치예요. 재정 적자도 GDP의 6%에 달하는데 이건 전쟁 중이거나 심각한 경기 침체 때나 나오는 수치거든요. 여기에 이란 관련 지정학 리스크로 기름값 오르죠. AI 붐탄 이 빅테크 애들이 회사채를 쏟아내니까 국채 살 돈이 회사채로 쏠리죠. 시장의 채권 물량은 넘쳐나는데 사줄 사람은 부족한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바로 부채 화폐화에 대한 의심. 아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정부가 빚을 갚는 정상적인 방법은 세금을 더 걷거나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돈을 새로 찍어서 국채를 사들인다? 이건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유도해서 빚의 실질 가치를 낮추려는 꼼수를 일으켜요. 그럼 투자자들이 정부가 물가 잡을 생각이 없구나. 그냥 돈 찍어서 빚을 덮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순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팍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고요. 결국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역설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책 당국자들끼리 손발도 안 맞습니다. 재무부는 금리를 눌러야 해 하면서 돈을 풀고 있는데 신임 연준의장이죠. 케빈 허시는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건 시작이 알아서 긴축해 주는 거니까 오히려 좋아 이 태도를 보였어요.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는데 한쪽은 엑셀을 밟고 있으니 아니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그냥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우리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 금리 기준이 됩니다. 금리가 안 떨어지면 우리 대출이자 부담도 계속 높게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번 사태 이후 달러 인덱스도 1% 가까이 떨어지면서 달러 매력도가 약해졌습니다. 재정 적자와 부채라는 이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단순한 시장 개입으로 금리를 눌려보려는 시도 오래 못 가요.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이번 주는 다이나믹했습니다. 근데 진짜 승부처는 다음 주예요. 먼저 25일 화요일 아침 6시 8월 소비자 동향 조사 발표됩니다. 지난달 106.8%를 기록하며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준선 이 100을 넘겼는데 이번에도 숫자가 잘 나오면 당연히 내수주들 온기가 돌 수 있겠죠. 그리고 수요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 열립니다. 시장이 가장 기다리는 건 말뿐이 아닌 비전이 아니에요. 그냥 잘 될 거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봇, 자율주행, SDV 사업에서 얼마를 투자해서 언제 돈을 벌 거냐 구체적인 숫자예요.
구체적인 로드맵만 나와주면 현대차는 물론이고 부품, 로봇주까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체크해야 되고요. 진짜 메인 이벤트는 27일 목요일 국장 열리기도 전 새벽 5시 20분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됩니다. AI 인프라 수요와 신제품 출하 전망이 대박을 친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개장 동시에 갭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기대에 못 미치면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죠. 여기에 지금 한국은행 금통위도 열립니다. 핵심은 두 개예요. 금리를 또 올릴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또 올릴 의지가 있는가? 여전히 물가 부담이나 경기 강세를 언급하면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면 성장주에겐 부담이 됩니다. 인상 의지가 약해지면 눌러있던 성장주, 우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찬스가 올 거예요. 마지막 금요일은 전 세계 중앙은행 수장들이 모이는 잭슨홀 이 심포지엄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미 연준 금리 방향성이 나오잖아요. 국채금리와 원달러 환율도 출렁이고요. 외인 수급이 단번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31일이죠. MSCI 지수 리밸런스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종목별 수급 변화 미리 준비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미리 준비해 둬야 된다 이겁니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로 삼성이 역대 최대죠. 듣도 보도 못한 110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만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풀겠다 선언했어요. 근데 발표 직후 주가는 훅 밀렸습니다. 넥스트 레이드로 밀리고 야간 선물도 밀렸어요. 그냥 기대에 못 미친다 이겁니다. 기대치가 워낙 높았거든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죠. 근데 큰 악재는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니까 흥분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정책주 그리고 삼성의 돈이 다음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이걸 냉정히 봐야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이다. 한마디에 금호전기 같은 애들 3배가 뛰었습니다. 단기간에요. 시작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였는데 진짜 판을 흔들 핵심 사건이 또 하나 터졌어요. 최근에. 지난 8월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SK 이 최태원 회장 비공개 만찬 회동 열렸습니다. 찐 핵심은 전기예요. 반도체 공장 엄청나게 지어봐야 전기 안 들어가면 고철 덩어리잖아요. 이번 클러스터의 전력만 무려 거의 원전 4개급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력주들이 앞으로 들썩일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공장에 돈을 쏟아부을수록 매출이 같이 터지는 구조잖아요.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2040년까지 그냥 매출이 보장돼 있어요.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진짜 돈이 찍히는 종목들 골라 사야 되는데 정부가 2040년 필요한 최대 전력 수요가 기존의 138기가와트에서 165기가와트로 올려 잡았어요. 대형 원전 165개를 그냥 동시에 돌려야 하는 엄청난 양인데 이 늘어난 전력 예산 72조 원 아니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갈 거잖아요. 반도체 공장이 하루아침에 찍힙니까? 아니잖아요. 2040년까지 라인을 하나씩 늘릴 때마다 송전선 깔고 변압기 넣고 배전반 짜는 작업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15년 넘게 가는 초장기 호재라는 점을 기억하고 반도체나 전력망 사업과 직접적인 이 매출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 꼭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 제가 정리해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무료로요. 지금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최근 3개월 동안 미증시에서 가장 말이 오른 섹터가 반도체도 전력도 아닙니다. 헬스케어예요. 오젠픽이나 위보비 같은 이 비만 치료제 시장 때문인데 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근데 삼성이 최근에 2조 7천억 규모 역대급 돈을 꽂아 넣은 건 아시죠? 삼성이 바이오 하루 이틀 하나 싶으실 텐데 이번에 그냥 바이오가 아니에요. 위고비나 마운자르 같은 비만 치료제 핵심 바로 펩타이드 생산 라인을 그냥 통째로 먹어버린 겁니다. 2030년까지 비만약 시장이 엄청 핫해질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 눈여겨봐야 될까요?
뭐 펩트론 같은 종목 워낙 유명하잖아요. 주사를 얼마나 덜 맞게 만드느냐, 이 투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는 이 기술, 일라일릴리와 지금 기술 평가 진행 중인 엄청난 기업은 맞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너무 선반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진짜 돈이 꽂히는 이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릴리, 삼성의 줄을 대는 원료 기업, 펩타이드 산업 극초기부터 원료를 독점적으로 찍어온 데다 차세대 GLP-1 원료까지 통째로 커버할 수 있는 이 기업, 시장이 터지면 가장 먼저 돈을 쓸어 담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1위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 보면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링크 터치하신 다음 아래 보면 무료 신청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눌러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영상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이런 리포트 자료들 제가 싹 정리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다 보내드릴 겁니다. 로봇 관련 섹터, 관련주, 그리고 앞으로 시장 흐름, 반도체 보이시죠? 상세하게 제가 다 이렇게 리포트 형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MLCC 빠지면 안 되겠죠? 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 종목별로 뭐 LTC라는 종목부터 여기 EST라는 종목들 이렇게 다 정리해 놨어요. 가져가시라고요. 이렇게 제가 다 정리해 놓으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광통식까지 이렇게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지금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 여기 보시고 터치하시면 아래 무료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끝. 아시겠죠? 오늘 내용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